자, 여러분 261페이지에 자, 소득세 총설 한번 봅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그 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1절 총칙 개요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소득세란 봅니다. 개인을 납세무자라고, 그렇죠?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게 소득세고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그 개인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는 자, 조세 총론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할 때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면 1년 내내 그 매일 소득 발생하는데, 그죠? 예, 근로소득, 뭐 사업소득 같은 거 매일 발생하는데 소득세 신고하다 판다니까 일정한 과세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과세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소득을 소득 원천별로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 소득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보시면요. 한번 봅니다. 그 명절 잘 주부 수강생분들은 잘 세셨습니까? 하여튼 제가 2배로 일하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다른 동서들보다 2배로 전 붙이고 2배로 많이 일하고서 추석 때는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또 안 했구만 또. 그 분명히 2배로 하고서 추석 때는 하던데 된다고 그래서 2배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주부가 명절 증후군에 시달린 주부 수강생이 있는데, 주부가 있는데, 여러분 명절 증후군은 왜 시달리냔 말이에요, 주부들. 그 1년에 한 2번 가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도 그 어떤 분들 여성 수강생 보면 남을 위해서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무슨 봉사활동을 합니다. 사랑의 밥차도 가서 나가고 막 밥도 지어주고 막 봉사활동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남편과 그 가족들, 나 사랑하는 자녀, 그 다음에 조카들 위해서 밥을 하는 건데, 그리고 그걸 갖고서 그냥 막 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마시고요. 어떤 명절 증후군에 어떤 주부가 시달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신랑은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만 보고 맨날 자기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시댁에 있을 때, 그래서 자기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시댁 갔다가 돌아오면서 사골 있죠? 왕창 사갖고서 와가지고 끓여놓고서 이제 라면 몇 봉지 그냥 사놓고서, 그리고서 친구랑 놀러가 버립니다. 그리고서 냉장고에다 쪽지 하나 써놓고 가죠. 그래서 뭐라고 써놓고 갔냐면 까불지 마라 이렇게 딱 써놓고 갑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해서 부인한테 무슨 소리야 이게 하면서 막 화내면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없는 동안에 가스 조심하고 불 조심 특히 하고 지퍼 나오는 동안에 함부로 내리지 말고 마누라 재밌게 놀고 있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라면이나 끓여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남편도 쪽지 하나 써놓고 집을 나갑니다. 웃기지 마라 이렇게 써놓고 가죠. 그래서 웃음이 저절로 난다. 네가 없으니까 기분이 됐다시 좋았다. 지퍼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리고 올렸고 마누라 생각 하나도 안 났고 라면은 너나 끓여 먹어 이. 자, 그래서 요거 까불지 마라 웃기지 마라 했는데, 자, 여러분 봅니다. 우리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이 8가지 소득이 열거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소득이 열거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 자,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6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8가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이요. 또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8가지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6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자소득이요. 여러분이 뭐 달달달 외우실 것은 아니고요. 한번 눈으로 봅니다. 이자소득, 또 배당소득, 또 그 다음에 사업소득, 또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소득이 종합소득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이렇게 해서 8가지 소득이 열거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은 자, 여기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은 전혀 시험과 관계없고요.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소득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소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강의하는 저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아니라 저는 사업자로서, 점포 없는 사업자,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점포 없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자, 등등 여러 사업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부동산 관련한 사업소득이 시험범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
자,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팝니다.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 때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합니다.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서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건설. 근데 우리 시험은 이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주로 계속 나왔었어요. 21회, 22회, 23회, 24회, 25회까지 계속 나오다가 작년 26회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7회 시험에서는 어떻든 간에 그래도 계속 최근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 역시 또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매매업과 건설업은 15회 시험 때 딱 한 번 그 의의 정도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매매업과 건설업은 자세한 내용보다는 의의 정도를 중심으로 살짝 알아두시면 되고, 임대업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얘기고요. 나중에 심화이론 때 공부할 거고, 자, 어떤 것을 중심으로 공부하냐면 우리 부동산 등을 사업성 없이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시험 문제는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6문제가. 그래서 양도소득세요. 자, 계속 25회 시험 때, 자, 26회 계속 6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둘 다 부동산을 파는 건데, 부동산을 둘 다 부동산 매매업, 양도소득, 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둘 다 부동산을 파는 건데, 다만 이것은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소득이고요. 자,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것은 사업성을 가지고 팔았을 때, 자, 부동산 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부과되고요. 양도소득세는 사업성 없이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성 여부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우리가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열거되어 있는 소득들 거기에 나와 있죠, 표에. 자, 그 다음에 표 아래 보니까 종합과세라는 것과 동그라미 1번, 2번 분류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용어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를 계속 보세요, 여러분들. 자, 소득세 과세 방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소득세 과세 방식에 관한 얘기인데, 소득세 과세 방식이요. 소득세 과세 방식은 크게는 두 가지, 세분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소득세 과세 방식에. 근데 우리 크게 두 가지만 살짝 배우겠습니다.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종합과세 방식에서 파생된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거는 뭐 중요하지, 우리 시험에서 의미가 없고요. 종합과세 방식과 분류과세 방식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분화하면 세 가지지만,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소득세 과세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데요.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무슨 말이냐면, 저기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세를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단위로 해서, 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해서 전부 다 저것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우리가 종합과세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전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인세 같은 거 받아요. 인세를 받는데, 옛날에는 예전에는 인세가 생계에 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근데 요즘 공짜 동영상 강의가 많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인세가 생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고, 요즘은 책이든 뭐 동영상이든 요즘은 저 생계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별로 그냥 큰 신경 안 쓰는 돈입니다. 큰 돈이 안 되고요. 근데 옛날에는 좀 돈이 되는데 지금 돈이 안 돼요. 하여튼 제가 인세, 자, 받습니다. 동영상이라든가 책이든 뭐 해가지고 인세를 받는데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자, 그래서 인세 받는 것은 기타 소득이고요. 제가 강의에서 벌어진 소득은 사업 소득이고요. 그래서 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이 소득에 대해서요,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자,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계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로서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납부할 때 제가 홈택스로, 명색이 세법교수니까 제가 홈택스로 직접 종합소득세는 다 신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고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비용 많이 들어서 세금도 물론
낼 만큼 저는 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금을 뭐 이렇게 낼 만큼 저도 정당하게 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작정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비용이 들어가냐고 의심 갖는 사람도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올 때 걸어서 뛰어서 왔어요. 여기 다 교통비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는 주하는 지하철 타고 오지만 다른 데는 다 웬만하면 다 차로 다닙니다. 그래서 기름값 들죠.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들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차 또 운행하면서 고장나고 뭐 하면 고치고 뭐 하고 뭐 차량 운행비 들어가고 유지비 들어가고 기름값 들어가고 하여튼 등등 차량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 보세요. 의상비가 꽤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보세요. 이게 맨날 내가 똑같은 넥타이에 똑같은 뭐 옷 입고 와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지겹겠어.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맨날 의상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나비 넥타이도 이게 나비 넥타이도 여러분 그냥 넥타이보다 나비 넥타이도 비싸요. 이게 나비 넥타이도 들어가죠. 그냥 넥타이도 또 사죠. 그래가지고 의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의상비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또 여러분 제가 부시시한 상태로 와가지고 강의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얼굴 보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지 말라고 자 피부 관리하지. 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수강생 여러분들이 주하는 밥 한 번 사는 사람들이 없지만 자 수강생분들이 밥을 사잖아요. 2번 얻어먹으면 저는 제가 밥을 한 번 삽니다. 항상 제가 밥만 얻어먹고 다니지 않고 저는 밥을 삽니다. 제가 밥 사면 뭐 들어가는 거예요? 접대비 들어가잖아요. 접대비. 그래서 접대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1년에 제가 산정하는 접대비만 한 1년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를 접대비로 산정합니다. 왜 깜짝 놀래? 그 정도 들어가지, 여러분들. 내가 밥 사면 다 접대비라니까, 여러분들. 제가 밥 사거나 술 사거나 그러면 다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접대비도 막 들어가지, 의상비 들어가지, 차량 유지비 들어가지, 뭐, 여러 가지 뭐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강의하기 위해서 그냥 체력으로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힘든데? 일요일까지 또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보약도 먹어야 돼요. 홍삼 사 먹지, 뭐 사 먹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다 이렇게 비용으로 책정하고 해가지고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등 자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사업소득 등 이렇게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근데 이건 참고고요. 이게 기본적인 모습이지만 분류과세 방식이 중요합니다. 분류과세 방식은 자 어떤 소득이냐? 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이 분류과세 방식이라는 것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요.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게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냐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이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어떤 과세 방식을? 분류과세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분류과세 방식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몇 번 나왔어요. 양도소득에 대한 어떻게 나오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합산하여 과세한다. 땡입니다.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왜냐하면 상업소득은 경상적인 어떤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인데 양도소득은 자 어떤 소득이냐? 부동산을 샀어요. 갖고 있다가 팔아요. 뭐 경상적인 소득활동 한 거 없이 그냥 샀다가 가만히 갖고 있다가 파는데 자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로소득적 성격이 좀 있다고 봐가지고 그래서 양도소득은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과 경상적인 소득활동을 통해서 벌어지는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요 양도소득 또 퇴직소득도 그렇죠. 그냥 저 퇴직할 때 받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따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요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러면 X입니다. 양도소득은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따로 과세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팔아서 양도소득세 발생하면 따로 여러분의 그 양도소득만 갖고 따로 양도세 계산해서 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거지 여러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교재 봅니다. 261페이지 종합과세 방식이요. 이거 뭐 형광펜으로 줄긋지 마시고 종합과세라는 그 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즉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하고요. 분류과세 비율입니다. 다음의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은 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밑줄 쫙입니다.
제목이 밑줄이요. 퇴직소득 밑줄, 니은번 양도소득 밑줄이요.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고 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262페이지에 납세 의무 및 납세지인데요. 작년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는데 올해는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납세무자는 자연인 개인인데요.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국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요. 이 개인을 기억번 거주자와 니은번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판정을 보니까 중요합니다. 자,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 항상 소득세에서 국내 그러면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 딴생각하고 있는데,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입니다. 좀 주소 없어도 183일 이상 거주를 둔 개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 아닌 자니까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는 개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 그래서 거주자, 요게 예전에는 자, 국내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 둔 자를 우리가 거주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OECD 다른 국가들은 거소 판정 기준이 183일로 판단했었는데 우리나라만 1년 이상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다른 OECD 국가에 발맞춰서 이게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물어볼 법도 한데 아직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 주소가 있거나 얼마? 183일 이상 거주둔 자를 거주라고 합니다. 바꾼다 시험에서 종중 규정으로 바꿔요. 1년 이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고 183일 이상 거주둔 자고. 그 표에 보니까 근거주의 그래서 속인주의, 속지주의는 자, 줄 긋지 마세요. 이런 거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속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따라서요. 사람을 따라서.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사람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든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든 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속인주의입니다. 비거주자라는 것은 자, 비거주자는 속지주의를 취한다고 했는데 자, 속지주의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자한테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든 아니든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아니든 세금을 부과한다. 이게 뭐라고요? 속지주의입니다. 자, 이런 거고 납세무 범위를 보니까 거주자는 모든 국내 국외소득 다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비거주자는 국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국내 원천소득만 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싸이 있잖아요. 가수 싸이. 가수 싸이는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거주자. 네, 가수 싸이는 거주자입니다. 자, 왜 거주자냐면 본명 박재상. 싸이는 본명 박재상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땡땡동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싸이는 국내 주소가 있으니까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싸이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외국 납부세 공제로서 그 외국에 세금 낸 게 있으면 공제해 준다는 뿐이지 웃다튼 간에 소득세 국내 국외소득 다 납세무가 있습니다. 팝가수 마돈나 있죠? 팝가수 마돈나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맨날 예를 들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 저희 때는 마돈나 그러면 그냥 자, 그 옛날 그 소피 마르소처럼 프랑스 여배우 소피 마르소처럼 마돈나는 그 브로마이드. 그러니까 저희 때는 책받침에다가 소피 마르소 사진 갖고 다녔었는데 이런 얘기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응답하라 1988을 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응팔에 봐도 나오지만 근데 마돈나는 브로마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시대가 이제 진보여가지고 브로마이드 하나씩 방에 남자들 방에 걸쳐놓고 있었던 그런 가수입니다. 근데 마돈나는 비거주자입니다. 왜 그래요?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내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의 거소도 없습니다. 마돈나가 자 질문 드립니다. 팝가수 마돈나가 우리나라 잠실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공연 소득에 대해서 또 뭐 CF도 찍었어요. 그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마돈나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있다 그러면서 인상을 쓰면서 있다 그러는데 아이고 진짜 자 여러분 두 번씩 말하니까 짜증나서 아이고 진짜 다 아는 건데 막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 마돈나는 우리 마돈나라고 했어요 제가 하여튼 우리 마돈나는 자 비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우리나라 소득에서 국내 우리나라 잠실에서 공연에서 소득 발생하면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 원천 소득은. 다만 마돈나가 해외에서 벌어진 소득은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고자는 자 국외 소득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것이 비고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OX예요. X입니다. 비고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했어요? 납세 의무 없습니다.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나라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당연하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표에서 정리를 다 해드렸고요. 양가로 1번 거주자, 자, 봅니다. 속인주의. 우리나라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싸이가 국내에 가든 국외를 가든 다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의 거주자란 국내 주소도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개인을 말합니다. 하여튼 그 표, 반드시 위에 있는 그 표를 별 표시해 놓고 알아두시고요.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국적이나 영주권, 시민권 취득 여부 따지지 않는다는데, 그렇습니다. 외국 국적 갖고 있어도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는데 미국의 영주권 갖고 살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에는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의 거소도 없으면 그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는 제외 국민은 뭐가 된다? 비거주가 됩니다. 지역번 주소 판정, 거소 판정 이런 거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납세 의무 범위입니다. 그래서 자,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뭐도요?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거 아까 표에서 이미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표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만 니은번 이어지는 얘기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고요. 263페이지 납세지입니다. 원칙적으로 거주할 때 납세지는 밑줄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 주소지로 합니다. 국세는 당연히 납세지를 어디로 간다? 주소지로 갑니다. 주소지. 예외도 밑줄입니다.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어디로 간다? 거소지로 갑니다. 거소지.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얘기는 뭐 주소지가 둘 이상일 때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둘 이상일 때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2번입니다. 비고주하다. 그러면 속지주의. 예,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는 자, 누구한테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데 의 비고자란 고자가 아닌 개인이죠. 납세의무는 비고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범위가 국내로 제한되니까 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국외 소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여러분이 당연히 밑줄 긋고 알고 계셔야 되고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비고자다 그러면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거소가 없는 자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사업장 소재지인데 가로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는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밑줄이요. 예외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이런 것들 살짝 연필을 줄거놓고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종합적인 얘기들 아까 262페이지 표에 있는 내용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납세지에 관한 것도 거주와 비거주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거주할 때는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비거주할 때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이런 거. 양가로 3번 거주와 비거주로 의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뭐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264페이지 소득세 납세 의무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납세 의무의 범위가 나오는데 양가로 1번 공동사업에 대한 납세 의무에서 동그라미 1번이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공동사업장별로 이렇게 또 뭐 모의고사 볼 때 바꾸기도 하는데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공동사업자별로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에 부과하는 거니까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준다 밑줄이고 즉 공동수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계속 밑줄입니다. 공동수재 상호간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부 공동명의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부부 개인별로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개인별로 따로따로 과세하는 거지. 예? 요거 연대납세는 없어요.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자 갑과 을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갑과 을 부부 공동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는 부부 개인별로 따로따로 양도세 계산해서 세액 계산해요. 자 따로따로 계산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자, 부부 개인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서 세액 나오면 요거는 갑이 납부할 의무를 지고 요거는 을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자, 요 세액에 대해서 서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연대납세의무 없어요. 연대납세의무 없고 따로따로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공동 자산에 대해서 따로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물론, 그 예외가 있긴 있지만 하여튼 따로따로입니다, 원칙. 양가로 2번 봅니다. 상속인 등의
납세의무요. 동그라미 1번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득은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보면 되는데 2번도 밑줄이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밑줄 쫙이고 포인트는 구분하여.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납세자의 사망은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그 세금 납부할 의무는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이 동그라미 3번 얘기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상속받은 산 한도 내에서 자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얘기가 동그라미 3번에 나옵니다. 하여튼 그럴 때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를 세금 안 내고 죽으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산 한도 내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될 때 그때 소득세 계산할 때 당연히 돌아가신 분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소득세를 계산해? 아닙니다. 당연히 구분해서 별도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 별도로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따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예? 당연하죠. 그러면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해서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따로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그런 얘기고. 쭉 내려와서 03번의 과세기간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눈에 켜둡니다, 다들. 과세기간이라는 거요. 줄 긋지 말고 읽어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한다. 당연히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이죠. 그 기간을 두고 과세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소득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므로 소득세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는데 동그라미 1번이요.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 언제라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소득세는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쭉 발생한 이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예외가 없느냐? 있긴 있어요. 아니 원칙적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할 수 없어요. 나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할 거다. 이런 거 안 돼요. 자, 소득세는 자,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중간에 3월 달에 사업을 개시하든 9월 달에 사업을 폐업하든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3월 1일부터 사업 개시했다고 해서 3월 1일부터 이거 아닙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긴 있어요. 자, 형광펜을 줄 긁을 건 아니고 그냥 눈에 익혀두시면 돼요. 헷갈리지는 않겠지 뭐 이런 건. 고의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망한 날까지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고의자가 주소고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고의자가 될 때는 소득세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예외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이 사업소득이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배웁니다. 심화율은 들어가서 나중에 배우고 지금은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양도소득을 공부하기 위해서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를 먼저 봤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게 소득세고 사실은 소득세는 부부의 경우에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개인별로 과세해요. 그래서 부부 소득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계산하고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할 때도 소득세는 각각 계산해서 고의자별로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지고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따로따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소득세 자연인 개인을 우리 고의자와 비고의자로 나눠서 그럴 때 참 소득세 과세 방식이요. 소득세 과세 방식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방식인데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은 어떤 과세 방식이다? 분류과세 방식 채택해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자연인 개인을 고의자와 비고의자로 나눠서 납세의무의 범위를 달리합니다. 고의자라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거소 판정 기준 얼마? 183일 이상 거소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없는 자를 비거주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과세합니다. 비거주자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거주자다 그러면 납세지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주소지 없을 때는 어디로 간다? 거소지를 예외적인 납세 의무를
납세지로 하고, 비고자일 때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이 있죠.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다만 고자가 사망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언제? 사망한 날까지. 고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비고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예외도 있기는 있다더라.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소득세 총설에서는요, 일단. 그리고 쭉 넘어가서 279페이지 중요한 제3장 양도소득세입니다. 279페이지 제3장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우리 중개사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세목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한번 봅니다. 왜 중개사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인데 양도소득세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문제 내외로 대여섯 문제 출제되고 있고, 양도소득세 어떤 성격의 요소인지 기초이론에서는, 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양도했을 때 양도세 부과되는지. 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매년 나오는 건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25회, 26회 연달아 지금 계속 나왔습니다. 과세 대상에서. 계속 나왔고. 그래서 양도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 양도세는 양도에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양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양도세에서 양도는 뭐냐? 양도의 개념과 그 유형이요. 요거.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주로 이걸 또 묶어서도 또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25회 시험 때 과세 대상은 나왔기 때문에 26회 시험에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독자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독자적으로 나와버렸네. 동일한 문제 나왔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 가장 기본적인 거여서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과 양도의 개념과 유형에서, 하여튼 양도의 개념과 유형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습니다. 올해도 개정 내용도 있고, 작년에 개정 내용 반영이 안 됐었는데 26개 시험에서는 양도의 개념과 유형,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보유기간이 중요해요. 양도소득세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양도세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세금이 과세될 수 있고, 세금이 과세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유기간 판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예요.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계산 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두세 문제 이렇게 출제, 많게는 세 문제까지 두세 문제 출제가 됩니다.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이 관련한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산 구조를 잘 이해해야지 계산 문제도, 우리가 양도세 계산 문제도 가끔씩 나오는데 우리가 문제 맞출 수 있고요. 또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에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25회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독립화 문제로, 제가 26회 시험 때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그래가지고 소홀히 했습니다. 소홀히 했는데 작년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작년보다는 좀 중요성이 더해졌고요.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또 양도세 납세 절차요.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는지, 어떻게 징수하는지, 이것은 역시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옵니다. 양도소득세가 대여섯 문제 출제되면서 한 문제에 종합 문제로 한두 문제 나올 때 이런 것들 독립한 문제로도 그렇고 종합 문제 속에 단골입니다. 또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느냐.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여러분. 279페이지 양도소득세 의미 특징입니다. 의미 특징.
의 봅니다. 양가로 1번 양도소득이란 뭐냐. 줄 긋지 마시고 읽어봅니다. 양도소득이란 자연인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동안에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물가상승 및 가치상승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으로 인해서 얻는 소득을 말하고요. 양도소득세 봅니다. 양가로 2번.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양도로 인해서 얻은 소득을 납세무자별로, 즉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납세에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 납부하는 국세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1월 달에도 부동산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았다. 그러면 각각 그 발생한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종부세, 인세라고 했죠? 양도세, 인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 국세 두 개 주였으면 그건 인세, 합산 과세합니다. 양도자별로 합산 과세한다는 얘기고. 박스안을 봅니다. 그림을 보니까 납세무자 양도세는 세금을 계산해서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자 관할 세무서장이 다시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리서를 통해서 결정고지, 즉 부가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박스 안에 또 박스를 보니까요. 동그라미 1번 보통세, 직접세, 독립세, 동그라미 6번 종가세, 7번 종률세. 이건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쓰기도 하시죠? 예. 동그라미 2번 행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행위세였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였고, 양도소득세 역시 양도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세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유통과세한다고 그랬죠? 취득한다, 오고 소유권, 양도한다,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유통과정에 부과하는 유통세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밑줄이죠.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분류과세하고요. 또 4번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역시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지 부동산 주요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하죠.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세입니다. 인세. 그래서 양도자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기간세라는 것은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과세 기간을 두고 있죠.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기간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이요. 자, 재산세하고 양도세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비례세율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자, 양도세는 국세죠.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 주체가 되고요. 과세 취지는 여러분이 읽어보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한 장 넘기시면 80페이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자, 법령에 나와 있는 법령에 자, 소득세법 시행령,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중요한 거지. 이런 것도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개인이 양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양도세는 소득세 일종으로 개인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은 자,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양가로 2번 법률에 규정된 열거된 대상물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양도세 대상물, 법에 딱 열거된 것을 양도했을 때만 부과됩니다. 열거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과세되지 않고요. 양가로 3번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해야 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다음에 배우겠지만,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양도세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반드시 양도세는 뭐다?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자, 여러분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별합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성 없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입니다.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즉 이 경우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류과세합니다. 차이점,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업성 여부입니다. 사업성 여부요. 281페이지 분류과세요. 분류과세 밑줄입니다. 양도소득은 잠깐만요. 양도소득은 자본이득으로서 불로소로 보는 경우 강하므로 정상적으로 계속적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합산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거주자의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밑줄자. 항상 시험 우리의 공부는
이렇게 소득세법 92조 1항 이렇게 법의 근거가 있어야지 이게 밑줄 긋는 거지 법에 근거 없는 얘기들은 대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해하면 되는 거고 자 요거만 밑줄입니다. 양도소득은 과세표는 종합소득 퇴소득에 대한 과세표가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땡이라고 그랬죠? 요거 딱 알면 되고 양가로 6번 개인 단위 과세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과세 단위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분배 비율에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금을 진다. 그러므로 자 여기 살짝 매수율이요. 부부 합산 또는 세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예외가 있긴 있지만 하여튼 우리 중개세법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양가로 7번 원칙적으로 과세기간별로 과세합니다.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도소득에 대해서 부과하고요. 양가로 8번 납세무자가 양도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납부 안 하면 관할 세무상의 다시세금계산에서 고지서를 통해서 부가징수하고요. 자, 이 정도 이렇게 교양 삼아서 보시면 됩니다. 이 특징은 제가 오늘만 이렇게 한번 쭉 읽어봤고요. 다음 3월부터는 이제 이 특징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특징은 그냥 이제 교양이고 넘어가고 특징에서 딱 한 가지만 분류과세한다는 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읽지 않습니다. 이제 3월부터는. 오늘 마지막이었고요. 281페이지 제2절 과세대상물. 이제 중요한 양도소득세 과세상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도세를 공부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월달 2주 남았죠? 2월달 2번 남았잖아요, 수업. 그렇죠? 2월달 우리가 이제 2번 수업을 남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본격적으로 이제 2주에 걸쳐서 양도세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줄 것이고요. 자, 여러분 저를 봅니다. 1월달 우리 처음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1월달 처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벌써 이제 아이고 양도세를 벌써 들어가고 이제 2월 1, 2월 과정도 기초 이론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네요.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고 마칩니다. 집에 가려고 딱 지금 준비 다 끝낸 사람들 복습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습은. 자, 이거 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거 복습합니다. 자, 재산세 여러분요. 물납, 분할납부를 배웠습니다. 재산세 물납은요. 납부할 세액이 금전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 지방세법상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애들 안 되고 지방세에서는.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뭐 상속세 허용되고요. 자, 양도소득세하고 법인세는 물납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분할납부만 된지. 그럴 때 양도세 자, 그 기준이요. 요건이 있는데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물납을 할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도 물납은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납부할 세액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물납 기준금액 똑같아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자, 납세무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둘 다. 그리고 자, 물납을 하는데 어떤 것으로 물납할 수 있냐? 재산세는 물납 재산인 자, 어떤 거냐? 부동산입니다. 근데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 다른 시군구 관할 구역 내는 것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종부세 물납 재산은 어떤 것으로 물납한다? 부동산입니다. 근데 어떤 거로?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입니다. 과세 관할 구역 내 하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자,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허가받아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분할납부입니다. 납부할 세액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500만 원. 윙클 떠올려야죠.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까?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할 수 있다?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근데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할 수 있다?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은 동일한데 자, 뭐가 다르냐? 분납기한이 다릅니다. 자, 재산세는 45일,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뭐가 부과됩니까? 지방교육세가 20%가 부과됩니다. 종부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됩니까? 종농이, 농특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인세입니다. 둘 다 납세무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럴 때 종부세 납세무자는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세대별 합산과세예요? 부부 합산과세예요? 개인별 합산이에요? 개인별 합산입니다. 부부 합산, 세대별 합산 땡입니다. 개인별 합산이고 소득세도 아까 봤죠. 양도소득세도
부부 공동소유재산을 양도하더라도 각 거주자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지. 자, 연대납세 또 있다 없다? 없고, 또 부부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개인별로입니다. 둘 다. 종부세도 그렇고 개인별로. 법인은 종부세는 법인 및 단체도 납세무자가 될 때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로 따로따로 또 역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대상은 어떤 겁니까? 토지, 주택인데 그 주택에 별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이미 재산세 중과세했으니까. 고급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고급택은 포함합니다.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고급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지 다른 세목은 똑같잖아. 일반택과 재산세에서 고급택은 중과세하지 않았어요. 별장만 4% 중과세했지. 그러니까 고급택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 종부세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공장용 건축물 종부세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상가 건축물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고급락장용 건축물 종부세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건축물 무조건 아닙니다. 선박 항공기도 아니고요. 별장도 아니고요. 자,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대상이 됩니까? 분리 대상 토지는 조율 대상 토지 종부세 대상이 됩니까? 농지, 목장용지, 외적인 임야, 공장용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조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조율 과세하니까. 고급락장, 골프장용 토지 같은 고율 분리 대상 토지 종부세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4% 중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은 전국인인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죠, 원칙은. 근데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해요. 괜찮아요. 일정한 요건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및 상원용 주택이나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되는 그런 주택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종부세 납세무자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격 합한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상가 토지를 떠올리라니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를 떠올리면 단위가 크잖아요, 여러분.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격 합한금액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일반적으로 공제합니까? 6억 원 공제한 금액으로 다 그럼 틀리고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해?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단독 소유 1세 1주택자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얼마? 6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이렇게 3억 기초 공제를 해주는데 1대 1세 1주택자 주택수 계산할 때 아직은 몰라도 괜찮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등록 문화재 주택은 주택수 1세 1주택자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1세 1주택자는 연령별로 보유한별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토지분은 이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반드시 주택분인데 1세대 몇 주택자만? 1주택자만 이런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연령별로 보유한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은 나중에 보고요. 종부세, 자, 과세금 결정했어요. 세율은 그냥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것만 지금 아시면 되고요. 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적용되는데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종부세는 전년도 세액이 무조건 얼마만 넘게? 150% 상한선으로 합니다. 종부세 우리 세금계산서가 내야 되는데 거주자일 때 납세지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원칙?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입니다. 종부세 부동산 수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종부세 징수는 원칙 부가징수합니다. 그죠? 거기서 날라와요. 근데 납세무자 휴통해 버리고 뭐 할 수도 있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납기는 토지분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종부세는 대상 종류 관계없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납기 언제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합니다. 납세무자 거기서 유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때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무조건 재산세 납기 무조건 달라요. 자, 종부세 다 했네. 자,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소득세 우리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아까 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눴을 때 거주자는 어떤 자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거소 판정 기준은 183일 이상 거주된 자를 거주자라고 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고요.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과세하고 비거주자일 때는 어떤 소득만? 국내 소득만 과세하고 자, 이런 것들. 거주할 때 납세지는 주소지인데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 비거주할 때는 저 어디로 갑니까?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을 때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들. 소득세 과세 방식,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분류 과세 방식.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이 오늘 자,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그 핵심 요약 정리는 제가 재산세까지는 제 카페에 다음 카페에 올려놨는데 제 카페에 자, 뭐 내일이나 언제 1월까지 해가지고 제가 종부세 또 소득세, 양도소득세 앞부분까지는 제가 핵심 요약 정리도 올려놓을 것이고 문제도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우리 주의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